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최근 거래소 행태가 너무 열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물론 오늘 나온 기사에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 다 깨지고 이제 와서 개선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예? 여러분, SK하이닉스 몇 년 동안 들고 있었어요. 대부분 장기 투자분들 진짜 힘들게 버티고 버텨서 수익이 났죠. 근데 거래소가 뭐래요? 이 투자 경고 종목이랍니다. 그렇다고 배당 수익 많이 줘요? 이거 1%도 안 되는 배당 수익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이 주가가 올라야 개인 투자자가 수익이 내는 건데 그걸 지금 투기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어이없는 상황을 제대로 까발려 볼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요청드리면서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기가 막힌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SK 하이닉스 현재 배당 수익률이 얼마예요? 1%도 안 돼요. 한 0.8%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배당으로 8천 원 받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에? 은행 예금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뭘로 수익 내요? 당연히 주가 상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몇 년 동안 묵묵히 들고 있었던 거고요. HBM 시장 터진다, AI 시대 온다, 실적 폭발한다 이러면서 믿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 실제로 수익 났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뭐래요?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투기 종목이에요. 이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실적 믿고 기다려서 그 다음에 주가 오른 게 투기예요? 이 배당도 제대로 안 주면서 주가 올라서 수익 내는 것도 막으면 우리는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자, 두 번째, 전 이게 가장 화나는 포인트인데 엔비디아 작년 주가 상승률이 얼마예요? 239%예요. 올해도 계속 올라서 시총 3조 달러 찍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작년에 120% 올랐습니다. AMD는 80% 올랐고요. 그럼 미국 SEC가 이 회사들한테 투자 경고 때렸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살라고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국장 꼬라지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똑같이 반도체 1등 회사예요. HBM 시장 점유율 62%, 세계 1등입니다. 현재 실적도 폭발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에 영업이익률이 47%예요. 근데 주가 오르니까 뭐라고 해요? 투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에? 그냥 우리만 배떼지 찍혀서 규제 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정상입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규제만 잔뜩 걸어놓고 주가 오르면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진짜 억울한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200%가 오른 게 아니거든요. 2년 동안 천천히 올랐어요. 2023년 12월 17만 원이었죠. 그리고 2024년 3월 분기 실적 발표 나오니까 20만 원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6월에 또 실적 좋게 나오니까 30만 원대로 갔어요. 그렇게 거품 없이 정당하게 오른 게 지금 56만 원입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분기마다 조금씩 오른 거예요. 상한가 30%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매분기 실적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오른 겁니다. 근데 이걸 투기 종목 취급하고 투자 경고래요. 아니 실적이 4.7배 증가했고 주가가 4.3배 오른 게 이상해요? 오히려 덜 오른 거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PER이 15배예요. SK 하이닉스는 11배밖에 안 되고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소는 뭐라고 해요? 조금만 올라도 규제, 뭐만 하면 규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투자 경고 제도 기준이 1990년대랑 2000년도 때 이때 테마주 장난질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거나 소수 계좌가 집중이 될 때 바로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언제예요? 현재 2025년입니다. AI 시대라고요. 아니 AI 혁명으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폭발하는 시대인데 30년 전 기준을 그대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상장하는 우량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경고 먹는 겁니다. 그렇게 시가총액 수십조 원짜리 대기업들을 투기 종목으로 몰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거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의 경제 핵심이라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여러분, 거래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시장 활성화시키고 투자자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어요? 규제만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오르면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제동 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때리면 신용융자 막히고 유동성 죽으면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보는 거죠. 그다음 기관이랑 외국인은요. 얘네는 애초에 신용거래 안 쓰거든요.
자기 돈 수십조 원, 수백조 원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개인들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발목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해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100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 시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좋은 회사 들고 2년 있으면은 투자 경고 먹고 주가 오르면 투기 취급 당하고 배당도 제대로 안 주고 규제만 잔뜩 걸어놓으니까 그냥 미국 주식 사는 게 낫다? 이겁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300% 올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축하해주고 더 많은 투자자가 몰려들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 뭐 합니까? 올해 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 장려하고 주주 환원 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2.4% 보유하고 ADR 발행해서 미국 상장 추진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소는 뭐예요? 바로 투자 경고 때려버리죠. 정부는 기업 가치 올려라라고 하고, 그리고 거래소는 주가 올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상법 개정도 지지부진하고 국회는 정치 싸움만 하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부와 거래소는 발목만 잡고 있는 꼴이죠. 자, 그럼 SK 하이닉스는 왜 ADR 발행해서 미국 상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마이크론이랑 똑같이 일은 하는데 마이크론은 PER 15배,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1배예요. 현재 TSMC 시총은 1,400조예요. SK 하이닉스는 120조밖에 안 되고요. 기술력은 더 앞서가고 있는데 평가는 반밖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규제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결단은 다시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 미국 가서 정당하게 평가받자 이러고 떠나려는 거죠. 현재 메리츠 증권 분석에 따르면은 마이크론과 밸류에이션 갭을 단숨에 좁힐 거래요. 목표가 최소 73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슬픈 겁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한국 시장 버리고 미국을 가야 한다는 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SK 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면서 정당하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2년 동안 펀더멘탈 따라서 천천히 상승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죠. 하지만 거래소는 투자 경고 때려버리고 개인 투자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배당도 제대로 안 주면서 주가 수익마저 투기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규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런 식의 운영이 반복이 되면 기업이고 개인이고 남아있질 않겠죠? 자, 그럼 투자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런 규제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투자 경고는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예요. 투자 경고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자, 세 번째, 장기 관점으로 가세요.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 기업입니다.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거래소와 정부한테 목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바뀝니다. 아니, 배당도 안 주면서 주가 오르는 것도 막으면 이 개인 투자자는 뭘로 먹고 삽니까? 이 질문에 거래소가 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겠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 좋은 내용 들고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